당장 이터널스가 클로이 자오의 안이한 연출로 무너져 내렸고, 저 개인적으로는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에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기에 마블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많은 영상으로 언급했듯 페이지 4를 맞이한 마블은 다소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어떻게 꾸미려고 하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마지막 작품이 다가왔습니다. 이 작품만큼은 부진해서는 안 되고 부진할 수도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마블이 이제는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문을 꾹 눌러가며 영화관에서 마주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저의 의심과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이보다 더 훌륭한, 그리고 이보다 더 잘 만든 스파이더맨 영화를 앞으로 또 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통해서 스파이더맨은 MCU에서는 아직 어린애 취급이었던 과거를 딛고 완벽한 주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어졌던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정점에 선 작품이라 평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영화를 보지 않았고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신다면 여기에서 리뷰를 멈추고 영화를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 없이 즐기러 가면 됩니다. 이 작품은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니까요.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Hello, Peter. 이 영화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다소 아쉬웠던 전개나 서사, 액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프롬 홈의 문제를 딛고 그 이상을 선보였으며 3부작의 이상적인 결론을 내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우선 이야기는 파프롬 홈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피터는 정체를 폭로당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피터가 겪는 상황을 영화는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 히어로가 정체를 폭로당했을 때 겪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MJ도 나름대로 용기를 내고 있지만 피터와 MJ는 꼭 잡은 손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을 뿐 세상의 관심은 거의 잔혹한 폭력처럼 두 사람을 뒤흔듭니다. 손을 잡고 눈치를 보며 학교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만큼 위태롭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피터에게 쏟는 관심은 일상생활은커녕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헬기가 집 근처에 떠있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미스테리오를 찬양하며 스파이더맨에게 오물을 던지고 세상 모두가 더는 피터를 평범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적인 관심의 피해는 피터의 주변이 모두 나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 숙모도 MJ도 네드도 전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피터의 정신적 지주였던 토니 스타크의 회사 스타크 인더스트리도 피해를 보죠. 이러한 묘사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건 바로 세상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룰이 작동하고 여기에 등장인물들은 세계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좋았습니다. 히어로가 다 때려 부셔도 세상과 무관한 게 아니라 히어로의 행동이 실제의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일단 피터가 미스테리오와 싸울 때 사용한 병기 드론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하러 나오는 장면이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피터가 사용한 이디스 자체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잘못된 무기이고 이는 토니 스타크의 캐릭터를 망가뜨리면서 동시에 마블 세계관에서도 용납이 안 될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웨이 홈은 그런 논란을 알고 있다는 듯 훌륭하게 떡밥을 회수합니다. 드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터는 체포되었고 피터의 친구와 가족들도 연행되죠. 피터의 행동은 범죄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터는 아무것도 몰랐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지만 아무튼 이 세계에는 법이 있고 법은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병기를 만든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비판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인간들이 아주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른다고 쳐도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저는 이 전반부의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피터와 MJ, 네드 셋이 나란히 대학에 떨어지는 장면도 그럭저럭
그래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를 탈락시키는 것은 데일리 뷰글의 조나 제임슨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 때문이라고는 해도 MJ와 네드까지 탈락시키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미국의 대학도 우리 못지않게 사회적 평판을 중시한다고 가정해보면 미스테리오 살인 혐의, 살인 드론을 소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인물과 공범처럼 보이는 학생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건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피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절친 그 둘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닥터 스트레인지가 설득도 안 해보고 대뜸 마법을 요구하느냐고 화를 내는 대목도 저는 좋았습니다. 피터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직 고딩이잖아요. 영화 초반의 흐름이 대학 입시, 졸업, 그리고 좌절이라는 부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홈커밍이 고등학교 1학년이 흔히 중요하게 생각할 홈커밍 파티를 그리고 파프롬 홈이 수학여행을 그렸다면 노웨이 홈은 보다 분명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으로 그리고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를 하는 성장의 서사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고3은 그립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영화는 그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장르인데도 레이디 버드가 떠오르더군요. 처음 가는 곳, 새로운 시작, 외로움. 하지만 결국 긍정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냐는 것. 여기에서 피터는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을 진정으로 자각하게 되었고 성장의 서사는 완결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은 대단원에 어울리는 훌륭한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편을 아우르는 뛰어난 영화였어요. 중반 부분은 피터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거의 잔혹할 정도로 보고 견뎌내기가 힘들 정도로 큰 시련이 다가오죠. 바로 메이 숙모의 죽음을 다룬 것입니다. 이 대목의 흐름도 빌드업도 좋고 구조도 촘촘해서 피터를 보고 있자면 절로 불쌍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죠. 닥터 옥토퍼스와의 대결도 그린 고블린의 등장도 좋았습니다. 특히 닥터 옥토퍼스가 피터와 대결하는 장면은 전체적으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오마주입니다. 이 영화는 좋아하는 만큼 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아하 이 장면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라지트 라타 박사가 차 뒷좌석에 갇히고 문 안 열리고 그래서 뒷문이 다리에 있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차 뒤 유리창을 통해 상황을 보는 장면부터 다리로 추락하는 차량을 피터가 거미줄을 분사해 잡아놓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갔습니다. 상대하는 적이 리저드린에서 닥터 옥토퍼스로 바뀌었을 뿐이죠. 특히 닥터 스트레인지와 피터의 말싸움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피터 파커를 찾아온 이 평행세계의 악당들을 모조리 원래의 세계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피터는 돌아가게 되면 이들이 모두 죽게 되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와 대립하게 됩니다. 어쩌면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풀려나면 어떻게 될지 모를 악당들인데 이를 대하는 피터의 마음이 너무나 순하고 착하기만 한 거죠. 그냥 닥터의 말을 듣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터 파커는 원래 이런 캐릭터고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는 착한 이웃입니다. 그렇기에 스파이더맨이 사랑을 받는 것이죠. 닥터 스트레인지와 스파이더맨의 대결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좋았습니다. 일단 둘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닥터의 힘이 강하다는 걸 잘 표현하면서 동시에 영혼이 빠져나간 스파이더맨을 상대로 상자를 뺏지 못하는 닥터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은 대단하지만 정작 그의 몸놀림은 결코 스파이더맨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좋은 장면입니다. 특히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러 디멘션으로 스파이더맨을 몰아넣는 장면에서는 소름이 다 끼치더군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이후 얼마 만에 보는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미러 디멘션 특유의 뒤집어진 세계에서 스파이더맨과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장면이죠. 물론 스파이더맨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골탕 먹이고 슬링 링마저 빼앗아 달아나는 건 좀 과하긴 했지만 납득하지 못할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닥터가 좀 바보같이 당하기는 했지만 가끔씩 허당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닥터 스트레인지의 매력이죠. 첫 등장부터가 생텀 관리를 잘못해서 시베리아의 눈보라로 가득 찬 배경이었으니까요. 아 이건 웡이 사고 친 건가? 아무튼 현대의 발전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거기 모인 시니스터6를 모두 구해주겠다는 피터의 발상은 피터다웠습니다. 실제로 닥터 옥토퍼스는 피터의 도움으로 오랜 고통에서 해방되고 온화해지기도 하죠. 이후 벌어지는 그린 고블린의 반격, 일렉트로가 아크 리액터를 노리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전개였습니다. 그들의 협공에 당한 피터가 결국 메이 숙모를 잃는 장면이나 메이가 죽기 전에 피터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 유명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스파이더맨의 상징과도 같은 대사를 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3부작이 하나의 성장 이야기이자 진짜 스파이더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듣기 전에 스파이더맨과 지금의 스파이더맨은 다른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피터는 지금 자신의 선택 때문에 메이 숙모를 잃어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울면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는 피터의 모습은 슈퍼히어로도 어벤져스도 아닌 나약한 한 사람의 고등학생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나 다름없던 사람을 죽게 만든, 그게 너무나 아파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고등학생의 모습이죠. 피터가 떠나는 것도, 시리에 빠지고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것도 너무나 공감되기에 보는 내내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전개도 전개지만 톰 홀랜드가 참 좋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구들이 또 다른 피터 파커를 찾아내는 장면은 다소 편의적이었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앤드류 가필드가 나올 때는 좋았지만 토비 맥과이어까지 같은 방식으로 찾는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제가 본 시사회에서 박수가 터지기는 했지만 토비 맥과이어가 나오기도 전부터 모두가 알아챌 수 있었으니까요. 열린 게이트의 너머에서 약간은 이질적인 스파이더맨이 엉거주춤 이쪽을 바라볼 때 스파이더맨의 팬이라면 그 수투만 보고도 앤드류 가필드임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반가움을 넘어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앤드류의 피터 파커, 줄여서 앤드류 파커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습니다. 특히 앤드류가 천장에 손가락으로 달라붙는 걸 보여주고 MJ가 천장을 기어보라고 할 때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절대 하지 않다가 집주인 아주머니가 천장에 붙은 김에 구석의 거미줄을 좀 제거해달라는 부탁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얼른 기어가서 거미줄을 없애주는 장면에서 흐뭇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작진이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와달라는 말에는 군말 없이 도와주고 보는 그 캐릭터를 앤드류도 지니고 있으니까요. 단순한 개그 장면이 아니라 스파이더맨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토비 맥과이어의 등장은 글쎄요,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는 나이를 한참 먹은 그가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장면만 봐도 감동적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토비 맥과이어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그에게 너무 큰 역할이 주어질까 걱정했습니다. 자칫 그의 활약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주역인 톰 홀랜드가 가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영화에 녹아들었고 그는 제 생각보다 많은 활약을 했지만 결코 톰의 활약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대 스파이더맨으로서 여유롭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른 두 스파이더맨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파이더맨의 대사도 영화는 메이 숙모의 역할로 남겨주었습니다. 토비와 앤드류는 어디까지나 이 사태를 해결할 도우미의 역할이었고 둘은 그 어떤 도우미들보다도 완벽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상처 입은 톰의 피터를 위로해주는 것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어딘가 혼자 있을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그들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공감대 때문이었죠. 소소한 재미도 나쁘지 않은 영화입니다. 토비의 스파이더맨만 손목에서 거미줄이 나간다는 설정이나 스파이더맨 특유의 스파이더 센스를 톰이 찌릿이라 표현하고 그걸 다 알아듣는 나머지 두 사람이라든지 네드의 질문에 절친은 배신하고 죽었다고 답하는 앤드류나 그걸로 어색해하는 네드까지 원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내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일 겁니다. 각 캐릭터들의 장면들, 동작들, 사소하게 지나가는 액션들도 놓칠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나이가 들어 허리가 아프다는 토비와 그런 토비에게 공감하며 뒤에서 허리를 풀어주는 앤드류의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톰과 토비가 외계인 농담을 하는 장면도 빵 터졌어요. 베놈과 타노스 이야기를 할 때 시무룩해진 앤드류, 그런 앤드류에게 토비가 던지는 어메이징 드립까지 좋았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자유의 여신상에서 벌어지는 것도 저는 인상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캡틴의 방패가 무슨 소리냐는 말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전투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자유의 여신상은 이 소동이 다 끝나고 원래대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만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이 밤이라서 초반 전투 장면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 영화에서 몇 안 되는 아쉬운 지점입니다. 거미 셋이 날뛰는 걸 조금 더 잘 보고 싶다는 생각 저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셋이 서로 다른 포즈로 앉아있는 장면에서는 전율이 흐르기도 했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마지막 전투는 난장판에 가깝고 잘 안 보이기도 했지만 각 장면과 액션들이 지닌 의미가 상당합니다. 특히 팬심을 지닌 사람들은 이 액션 영화가 뭐기에 자꾸만 마음을 흔들고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지 의문이 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특히 MJ가 추락하는 장면에서 톰이 MJ를 잡으려고 몸을 던지지만 그린 고블린으로 인해 이루지 못하고 그걸 잡아주려고 이를 악물고 달리는 앤드류를 보고 있자니 왈칵 눈물이 고이더군요. 얼마나 잡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렇게 받아주고 싶었을까? 마지막에 앤드류가 보이는 표정을 보고 있자면 또 한번 울컥하게 됩니다. 이 영화들이 뭐기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마지막의 격투 장면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어린애처럼 해맑은 모습,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던 톰 홀랜드의 피터가 처음으로 상대를 죽이려고 덤벼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토비의 피터가 막아주는 것도 저는 좋았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기에 톰의 피터는 아직 어리고 아직 미숙합니다. 토비는 그 선택으로 인해 받지 않아도 될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지만 다른 세계의 또 다른 자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상처 입히고 살해하는 일만큼은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결국 피터의 말 맞다나 모두를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이는 비극의 회복입니다. 이 영화는 어둠 속에서 유령을 본다는 닥터 옥토퍼스의 말 맞다나 악몽과도 같은 비극의 재림입니다. 등장하는 악당들은 죄다 죽음 직전에 돌아온 이들이고 이들은 각기 다른 세계에서 토비와 앤드류를 괴롭히고 서로 상처 입히고 죽고 죽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톰의 피터는 이들을 불러내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2의 기회, 세컨드 찬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영화의 마지막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최후의 주문을 요구하는 피터의 모습과 이로 인해 사라지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성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간 서로를 괴롭히고 장악했던 그 괴로운 관계를 청산하고 과거의 은원을 없애고 그 해묵은 원한마저 해소한 채 그들은 흐릿해져 사라집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있어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모두에게 잊히기를 선택하는 피터는 마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과도 같죠. 피터의 선택대로 MJ와 네드는 피터를 잊었습니다. 세상이 피터 파커라는 존재를 잊었기 때문에 피터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MJ를 만났을 때 피터는 어딘지 모를 희망을 느낍니다. 그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건 닥터 스트레인지의 말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영화 중반 악당들을 되돌려 보낼 수 없다고 버티는 피터 파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의 죽음은 운명이다. 광활한 멀티버스에서 그들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에 죽는 것이다. 라는 말. 그때 피터는 어딘지 모르게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상처 입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때 피터가 토니를 떠올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닥터는 말했죠. 그렇게 토니의 죽음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아닐까? 그래서 피터가 더욱 억지를 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MJ는 피터를 잊었고 지금 처음 봅니다. 하지만 어쩐지 피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감정의 변화도 느낍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에게 끌리고 그를 보는 것으로 자신의 뭔가가 변하는 걸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말한 본성이고 운명이겠죠. 그러니까 변해버린 세계에서도 피터는 얼마든지 MJ와 사귀고 네드와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비록 기억의 차이는 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이 영화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닥터 옥토퍼스도 그린 고블린도 일렉트로도 샌드맨도 리저드도 모두 피터에 의해 치유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치료되고 변했다는 건 악당, 빌런은 이들의 원래 본성이 아니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들을 악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본성이 아닌 사고와 상황이었고 그들의 죽음 또한 정해진 운명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가능성, 제2의 기회, 세컨드 찬스죠. 이 작품은 피터 파커에 있어서도 세컨드 찬스입니다. 이제 세상이 피터 파커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학적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시험을 준비합니다. 검정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야 친구들을 다시 만날 테니까요. MJ와도 다시 만나고요. 그리고 홀로서기를 하는 피터 파커.
이는 한편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메이 숙모의 곁을 떠나 이제는 혼자가 된 피터. 그는 평소보다 외롭고 아는 친구도 없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스파이더맨입니다. 이제는 전과 달리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전보다 훨씬 성장한 스파이더맨이죠. 선배 스파이더맨들을 만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지만 그는 여전히 친절한 이웃이니까요. 마지막에 곤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밖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을 보여주는 것에서 저는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두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로 이제 스파이더맨은 완성되었습니다. 여전히 스파이더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군가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성인이 된 스파이더맨은 이제 더 큰 싸움에 나갈 준비도, 세상을 위해 더 기여할 준비도 끝냈습니다. 엔드게임 이후로 세계는 위대한 두 영웅을 잃었지만 또 하나의 위대한 영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도 보게 된 셈입니다. 토니와 피터의 차이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자신이 히어로라는 걸 숨기지 않았던 토니. 그는 이미 세상의 압박을 스스로 견뎌낼 준비도 언제든 희생할 자세도 되어 있는 인물이었죠. 피터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세상에 노출되었습니다. 피터로서는 쏟아지는 유명세를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너무나 평범하니까요. 그리고 피터에게는 이게 어울립니다. 세상이 그리고 어벤져스가 기대하는 건 제2의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그냥 스파이더맨이니까요. 쿠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놈과 에디가 이 세계로 온 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베놈이 자신의 일부를 남긴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이로 인해 MCU의 세계에도 신비오트가 출연할 준비가 된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는 스파이더맨의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긴 그간 피터가 학교 다니면서 성장했고 풋풋한 연애도 했으니 이제는 성인 히어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줘야겠죠. 장차 MCU에서 어벤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스파이더맨의 서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성과라 할 만합니다. 두 번째 쿠키는 그야말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떻게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라 할 만합니다. 이제 MCU의 세계는 더욱 깊어지고 다양해집니다. 완다비전과 닥터 스트레인지 인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연결, 언뜻 스쳐가는 로키의 모습 등은 기대감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말하자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2시간 30분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쿠키까지 완벽하게 갖춘 하나의 수작이라는 거죠. 비판할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MCU의 스파이더맨 액션에 불만이 많습니다. 말이 많았던 웹스윙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 특유의 현란한 액션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힘이 빠져 보이는 측면이 있죠. 물론 이것도 간신히 비판점을 찾아내는 수준이지만요. 너무 많은 캐릭터가 나오다 보니 분량에서 손해를 보는 인물이 있는 것도 지적해야 할 겁니다. 특히 리저드 같은 경우는 영화 내내 별다른 활약도 대사도 개연성도 없이 존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코너스 박사의 캐릭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과대망상에 단순하기만 했던 인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도 빌런으로서의 존재감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에 의해서 하수구에서 잡힌 걸로 봐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절에 약간 붕괴된 정신을 지니고 있는 상태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짚어내는 것은 작은 불만 토로에 불과할 정도로 저는 이 작품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린 고블린을 연기한 윌렘 데포의 연기력이 미쳐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미쳐버린 빌런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아마 조커 이후로 최고의 빌런 연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작품의 그린 고블린을 택할 겁니다. 거의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를 정신적으로 유린하고 피터에게 맞으면서도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에서는 피터가 이런 무서운 적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종일관 그 사악함을 뽐내는 모습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닥터 옥토퍼스는 여전히 완벽했고요. 스펙상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진 일렉트로를 제압하는 닥터 옥토퍼스. 태양의 힘을 손에 넣기 위해서 만든 로봇 팔은 일렉트로의 전기가 통할 수 없기에 일렉트로는 옥토퍼스에게 제압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고마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고블린이 폭탄을 던질 때 가장 피지컬이 떨어지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지켜주는 닥터 옥토퍼스의 로봇 팔 같은 장면은 두고두고 감상할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 톰을 말리는 토비는 이건 아까 했군요. 아무튼 제 말은 사실상 이 작품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함께 MCU 사상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 기대 이상을 보여준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이 영화는 역대 스파이더맨 영화 중 최고일 뿐 아니라 마블이 쌓아올린 스파이더맨 영화 20년에 헌정하는 작품으로서 그에 어울리는 경이로움을 갖춘 작품입니다. 단독 서사로서는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2에 비해서 떨어질지언정 의미와 재미 그리고 상징성으로는 결코 부족하지 않은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